소위 얘기하는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거를 옹호하고 뭐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일부 민주당 분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더 커졌죠. 지금도 보면 김남국 의원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양이원영 의원의 논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0만 명이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네. 김남국 의원도 코인 투자한 게 왜 비도덕적이냐 이런 주장이에요. 네. 하태경 의원이 자신이 거액의 코인 제공 로비를 받았다. 예. 그런데 네. 자기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당시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코인 로비가 들어왔을 정도면 다른 국회의원이나 고위직들에게는 안 들어왔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권, 특히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개인의 어떤 징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무위에서 이번에 그 코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른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된 고위직들 다 코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조국 사태 때는 그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예. 그 국회의원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국회의원인데 왜 네. 코인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도덕이라고 말할 때의 그 가치 기준이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거고요. 예.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을 문제 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 제가 다시는 정치판에 선거는 돕지 않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김남국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제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남국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김남국은 제가 살립니다. 총선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뜨거운 피가 다시 끓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1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가 진짜 민주당의 속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고요. 뒤늦게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늑장제소다 이런 비판이 또 일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남국 의원 문제를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이거를 개파 간의 이해득실이나 또는 검찰과의 어떤 그 대립 문제 요걸로 치환시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난 다음에 개파 갈등이니 아니면은 뭐 검찰과의 싸움이니 이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미 탈당으로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그래서 인식하는 거 문제는 그 아닌가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네. 코인 거래 할 수 있다. 정치인이 왜 못하냐.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다 충분히. 다만 이 거래의 어떤 그 내부 정보의 어떤 이용이라든지 또는 자금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어떤 그 투자 과정을 일괄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개를 했는데 네. 문제는 그 공개가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말바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해명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갖다 해명하라고 했었어야죠. 두 번째, 민주당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논란의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진상조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소속 국회의원이 진상조사위에 충분히 자료라든지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네. 또는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퇴직할 수 있습니까? 퇴직 못합니다. 그렇죠. 그 조사 끝날 때까지 퇴직 못해요. 상식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를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 차원에서. 그것도 그냥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의원이고 또 당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하다못해 탈당계를 반려하는 모습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보였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자료 조사 안 하면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다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네. 이러한 노력 하나 없이 그냥 탈당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계파 갈등 문제나 또 검찰 문제로 이걸 치환해버리면 네. 결국은 본질은 사라지고 소위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남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왜 그런 거액의 코인이 투자가 됐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불법이 없었는지 이 내용이 궁금한데 지금 민주당은 친명 비명 간에 김남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개파 싸움하기 바쁜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민주당이 제대로 본질을 갖다가 인지하고 묻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떠밀리다시피 그냥 꼬리 자르기 네. 선을 꼬리 자르고 나서 일정간 김남국과 거리 두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정도의 아니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더라도 당에서 반려를 하든지 아니면 제명 조치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니까 탈당을 하는 게 제명을 했을 때보다 나중에 복당을 하기도 더 쉬운 것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개별 의원들이 방송에 다 나오고 특히 뭐 전직 의원까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방송도 그렇고 네. 다른 이제 뭐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입장이처럼 나가고 비판받거나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거는 뭐 당 대변인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당내에서는 이번 이 김남국 의원 탈당했습니다만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새 신기구도 발족해서 네. 변화하겠다, 쇄신하겠다,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또 드렸습니다. 그게 그리고 계속 한 발짝씩 늦었다라는 이제 뭐 비판이 그런 나와서요. 비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이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5일 날 처음 불거진 뒤에 김남국 의원 입장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불거진 게 이제 본인 입장을 냈습니다만 계속 의혹들이 불거졌죠.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 기관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당 대표가 긴급 지시를 해서 당 윤리감찰원에서 이제 긴급 감찰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나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쇄신 요청이 열리는데 그 직전에 탈당을 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조금 더 발빠르게 해줬으면 하는 뭐 물론 목소리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징계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회 윤리특위에다가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심사가 되고 논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뭐 온정주의를 저희들이 이제 갖지 않겠다. 그래서 당 윤리기구 강화까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아니 그 탈당했습니다만 우리 당 의원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지금 논란이 되는데 이게 무슨 친명 비명계나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파 갈등은 아니다.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다고 생각하고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근저에 깔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민주당의 당원이나 의원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국민들께 잘못한 부분 바꿔나가고 쇄신할 계기로 삼고 네.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 잘못했다? 그건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그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를 두고 이 조국 사태와 비유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를 나서는 민주당계 의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뭐 이제 국민적 시각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이번에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엇갈리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김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 예. 그거를 옹호하고 뭐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일부 민주당 분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더 커졌죠. 지금도 보면 김남국 의원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양이원영 의원의 논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0만 명이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네. 김남국 의원도 코인 투자한 게 왜 비도덕적이냐 이런 주장이에요. 네. 세 가지 점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나라 일반 국민은 재산 공개할 의무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고위공직자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만든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만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대상자는 1000명도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김남국 의원인데 이 재산 공개 대상에서 빠뜨린 거죠, 일부러. 네. 예. 두 번째, 우리나라 누구나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의원은 특히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둔 정무위원회 소속이나 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아예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이해 그리고 충돌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3천만 원 이상 값어치의 주식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예. 처분을 백지신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수십억 원어치의 코인 투자를 했어요. 세 번째는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그냥 코인 투자만 한 것도 아니고 소위 LP라고 해서 예.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은 건데 이른바 전주 역할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아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공직에 전념하라는. 그러니까 따라서 겸직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사사로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이게 유동성 공급자로서 코인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지금 위믹스 코인을 무상으로 취득했느냐, 이게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어떤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점에서 일반 국민하고 국회의원은 기준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그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뭐 하다가 국회의원 됐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도 공직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어요. 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여론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김남국 의원의 그 앞으로의 처분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여론조사 결과가 60% 정도 되고요. 이번 그 탈당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큰 여론의 격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 이 행보에도 부담이 될 건 분명해 보이는데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만한 어떤 대안은 없을까요? 저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왜 민주당의 그 대처와 후속 조치들이 왜 꼭 한 발짝씩 늦었냐는 뼈아픈 예. 지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우리 한 대변인께서는 뭐 온종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쇄신과 혁신의 길로 나간다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난번 돈봉투 사건이 말하자면 그게 586 정치의 종언을 고한 사건이라면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은 이게 이제 정치의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윤리와 도덕도 구별 못하는 정말 도덕의 종언, 윤리의 종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당이 그런 정도에 대한 어떤 명확한 현실 인식과 선긋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네. 아까 조국의 강, 김남국의 바다 얘기 나왔잖아요. 강보다 바다가 넓은데 그러면은 이 사안이 조국 사태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조국 보시나요? 사태는 탈진실의 문제였다면 이건 탈윤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시중에서 또 유행하는 그 단어 하나가 네. 내로남국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부를 넘어선 내로남국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는데 자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김 의원이 그렇게 저는 사실 그래요. 저도 뭐 김영남 의원 잘 지적하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뭐 상임위 때만 이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현충일 날에도 했더라고요. 현충일 기념식 1시간 빼고 앞뒤로 주식 거래를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16번 했는데 네. 무려 그것도 금액이 수십억 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직에 대해서 정말 뭐 저는 민주당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네. 공인으로서 윤리의식이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선출직 선량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네. 철저히 자성에 저는 자기의 그 말하자면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지금 잠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여론이 무마되기를 바라서 다시 복귀 아주
그런 어떤 수순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럴수록 이 정말 김남국의 바다에서 민주당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김남국 의원의 뭐 용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까지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전체의 문제로 그렇죠.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리 제소되면 윤리 제소 다음에 이제 징계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사안 중에 가장 그 징계 수위가 무거운 건 제명이잖아요. 제명이죠. 근데 네. 3분의 2 이상의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건 우리 역사상 김영삼 전 네.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제명됐던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또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말하자면 지금 위원장이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사실 이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주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저는 그냥 30일 정도의 출석 정지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사실. 아, 윤리특위의 징계마저 솜방망이로 그칠 가능성이 네, 있다. 윤리특위 이 위원장이 이제 말씀이신데요?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는 민주당 소속은 맞습니다. 변재일 네. 위원장.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국회에서 지난 국회 때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윤리특위 위원장은 최다선 의원 그리고 의원 중에 다선이 같을 때는 선수가 같으면 가장 많은 고령자가 맡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번 윤리특위 위원장을 했었죠. 그런 점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무슨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39건이 있다고 하니까 뭐 태영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국힘의 조수진 최고위원도 있고 하니까 전 이번 기회에 윤리특위가 그 자기 편 국회의원들 먼저 자기 편 감싸주기처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했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의원들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김남국 의원이 한번 탈당 부분은 저는 개인 정치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거는 엄중한 판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총선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김남국 의원이 지금의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복당이 저희 당원 당규상 1년 내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엄중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당무위원회 의결 받으면은 복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조항이 하던데요. 뭐 달리 조항이 뭐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있다 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그런 달리 조항으로 쓸 수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지금 탈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그 조항은 지켜질 거라고 보고 어차피 있습니다. 민주당 복당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윤리특위에 이제 우리 민주당도 제소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아까 김영남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요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코인 문제를 일부러 안 한 건 아니다. 그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국회 정무위에서 정무위원장이 이제 그 민주당 위원장입니다. 백현현 의원이 모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코인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도 지금 몇 차례 공식 제안했는데 국민의힘도 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셔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뭐 저도 의원은 아닙니다만 하겠습니다. 원하면 하고 고위공직자 다 해서 네. 이번에 국민들께 정말 투명하게 모두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판단받고 누가 더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 마음도 풀어드리고 정말 깨끗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공직자 여야 전수조사 방법도 우리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이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권익위도 좋고 금융위도 좋고 빨리 해서 전체 다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진짜 만약에 국민들 마음을 풀어주려면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처럼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만약에 윤리위 제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 싶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비교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부친의 이제 농지법 부동산 네.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그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일단 먼저 선제 대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박장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뭐 김남국 의원 개인의 어떤 결단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과정 내역 전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 공개 못할 정도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의 대처에 아쉬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벌써 3년 지났나요? LH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개발 정보를 내부에서 빼돌려 가지고 개인적인 부를 취한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당시에 부동산 폭등 가운데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여파가 있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20, 30대들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지 못하는 20, 30대가 몰렸던 게 코인입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는 이런 게 지금 여권에서 나왔어요. 맨 처음에 문제 제기가. 네. 하태경 의원이 자신이 거액의 코인 제공 로비를 받았다. 예. 근데 네. 자기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당시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코인 로비가 들어왔을 정도면 다른 국회의원이나 고위직들에게는 안 들어왔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권, 특히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개인의 어떤 징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무위에서 이번에 그 코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른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된 고위직들 다 코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LH 사태 때도 이 LH 당시에 LH 직원들의 개발 정보 누출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이번 기회에 저는 국민들 앞에 예. 코인 투자에 대한 혹시 로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치권 스스로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일의 순서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국민 60%에 가까이는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국회의원들이 제명할 수 있거든요. 예.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드러난 사실관계가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제가 보기엔 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준을 세워놓고 예.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서 김남국 의원보다 더 심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의원이 있다면 그건 제명해야죠. 네.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을 윤리위에 슬쩍 넘겨놓고 윤리위에 한번 제소되고 나면 사실상 특별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하세월이거든요. 네. 이게 징계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네. 윤리 제소로 끝내놓고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하자? 그러면 21대 국회 임기 그냥 끝나는 네. 거죠, 사실은. 이거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